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의 진행을 맡은 조훈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지난 2012년 때 오원춘 범죄자로부터 이제 살해를 당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피해자 여성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찾지 못해서 결국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신고한 피해자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기술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요즘 그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앱을 열고 그냥 검색 엔진을 켰는데 맛집 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맛집 목록이 나타나는 거죠. 부산에 와 있는데 서울 맛집 보여주면 안 되겠죠. 부산에 새롭게 갔던 맛집을 그 지역 걸 보여주는데, 이 스마트폰과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GPS가 위치를 찾고, 거기에 정확한 위치를 찾게 해서 와이파이도 연결해보고 스마트폰의 위치도 찾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쓰는 게 위치정보 서비스의 시작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이죠. 길을 따라가거나 어디든 목적지를 갈 때까지 길을 계산해 주는 거, 이게 모두 다 위치 정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 위치 정보를 쓰면서 요즘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밤에. 근데 나는 길 이쪽에 서 있는데 그 지도상엔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중앙선 가운데 넓은 길이면 한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 서비스가 컴퓨터는 정확하다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내 주변에 바로 있는 것보다 위치 서비스는 어딘가 어떤 영역을 표기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위치를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더 가깝게 그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게끔 만든 기술이고요. 이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그 중국 동포 오원춘 사건 같은 거 있었을 때 어디세요? 물어봤는데 설명 못하고 추적해 주세요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봐요. 거기 집이 많아서 못 찾아가요 라고 하게 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네, 어떤 그런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빨리 조치가 취해지고 경찰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사실은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훈련이 조금 덜 돼 있어요. 우리 왜 생각지도 못하던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하는 식인데, 오원춘 사건에서 그런 게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도 정보를 읽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잘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을 뒷골목까지 속속들이 안다면 훨씬 더 찾아가기 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GPS를 많이 써본 사람은 여기서 위치를 잘 못 잡더라, 여긴 아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노련한 능력까지 갖춰진다면 이 기술이 더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농아인으로서 전화를 하거나 누구한테 이제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문자 서비스도 연동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지금 현재 위치 공유, 많은 분들이
청인들도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주 쓰는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텔레그램 같은 걸 통해서 여기 그리고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지? 하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찾아보면 두세 단계를 거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저녁 때 모임하는 경우 특히나 위치를 잘 모르는데 나 어디 있는데 데리러 와줘 하면 귀찮으니까 요즘은 그 위치하고 자기 있는 위치를 집어서 몇 번 출구부터 어떻게 걸어와 라고 지도를 보내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이거 역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못 씁니다. 오히려 이쪽은 농인분들이 청인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이 좀 더 맞춰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쪽에서 이런 걸 인터페이스라고 불려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버릇처럼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위치가 대충 이쯤 있었어. 버튼을 안 보고 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손잡이가 어디 있거나. 그렇게 편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버튼이 있나고 가봤는데 없고 딴 게 써 있거나 혹은 위아래 스위치가 반대로 돼 있으면 우리 당황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보강되면 기반 기술이 좋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CCTV도 좋은 방향으로 더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만 촬영을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추적까지 할 수 있어서 더 그런 면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기는 인공지능 AI라던가 CCTV도 고해상도 되는 게 SF, 과학 영화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CCTV는 그냥 보여주기만 할 뿐이죠. 그나마 아주 오래전에 설치했던 CCTV는 요즘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보다 해상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표 정도 크기의 사진이 되어 있는 걸 확대해서 명암 정도 크기로 본다 그러면 화질이 깨지고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요즘은 집에 있는 TV 보면은 30인치 이상은 다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작은 걸로는 안 돼서 고해상도를 올리는데 그렇게 처리하다 보게 되면 여기에 좀 뭐 새로운 기능이 없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 딱 표적을 찍어 놓으면 이 사람이 다른 CCTV에 잡힐 때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분야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전기 밥솥, 밥하는 데 쓰는 밥솥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죽도 끓이고 뭐 삼계탕도 끓이고 이 칩셋이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썼던 83년도 4년도에 들어있던 컴퓨터 칩셋보다 한 100배쯤 좋은 것 같아요. CCTV 여러 대를 집어넣고 통제하려면 칩이 있기 마련이고 이 칩의 성능을 잘 활용하는 걸 쓰게 되면 여러 CCTV를 연계해서 추적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반 기술이 되는 GPS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만들었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GPS 역할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서구권이나 뭐 다른 쪽에서 글로나스라고 해서 다른 쪽에서 또 주도해서 만든 것들도 있어요. 요즘 차량에 달려있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GPS가 글로나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쓰는 쪽인데요. 여기에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요즘 건물 위치에 있어도 이게 1층에 있는지 4층에 있는지 10층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고도를 파악해주는 기술 들어가고 똑같은 원리로 지하 주차장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르신이 운전을 하고 가셨는데 지하 주차장에 10층까지 되어 있는데 차를 몇 층에 세웠는지 몰라요 하게 되면 요즘 새로운 건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추적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걸 미리 추적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인식해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CCTV에도 그런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 관리할 때 차량 위치 찾게 되는 것처럼 훨씬 더 편하게 나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점에서 지금은 초창기고요. 원천 기술이긴 한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